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폴카칩 두 번째 시즌,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최신 판례로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최신 판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판에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컨텐츠를 쭉 따라오시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번 시즌에도 새로운 판례들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드릴 판례는요, 버려진 SSD 사건 해갖고 유류물 압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카페 원장님이랑 저랑 하고 있는 카페에도 제가 업로드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봤어요. 이거 되게 제 느낌에는 이거 반드시 나온다, 할 수 있는 그런 판례거든요. 이 유류물 압수에 대한 법리가 기존에 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전자정보 압수에서 수많은 판례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참여권에 관한 얘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류물 압수에 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참여권에 대한 얘기나 무슨 관련성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어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한 판례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면 꼭 카페 가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링크 걸어 둘게요. 자, 오늘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있었어요. 이 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 결혼도 다 하셨고, 그냥 가정생활 잘 하시는 분 같은데 별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 케이스에서 처음 시발점은 피고인의 아내였어요.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사진들을 몇 개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뭔가 여성이 벌거벗은 건 아니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사업상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좀 이상한 각도에서 그 여성이 모르는 듯한 자세에서 찍혀 있었다. 자, 이런 사진을 발견한 이 아내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딱히 막 나체 사진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자기의 지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상담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지인은 안 되겠다, 이게 이상한 사람이다, 네 남편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스마트 국민제보,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갖고 사건을 경찰에 접수시켰어요. 경찰은 이 사건 사진들을 보면서, 이 D를 조사해서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진 이런 거 진짜 몰래 찍은 것 같은데, 뭐 다리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거 좀 이상한 각도 같은데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영장을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요, 이 영장에 보면 이제 먼저 검거에 착수할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어서 바로 압수수색 영장부터 구한다 라고 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해 줬고요. 경찰은 이 차에 대해서도 수색하려고 했고, 그 차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 앞에 가서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압수수색 집행하러 나온 경찰관들입니다. 여기 좀 나와서 협조해 주시죠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알겠다라고 하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몇 분 뒤에 경찰관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아파트에서 갑자기 무슨 이상한 봉투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경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봉투는 신발 주머니였고, 그 안에 SSD 하나하고 HDD, 하드디스크하고 SSD 두 개가 그 신발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해. 경찰관들이 보기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압수수색 나왔다고 알려주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네. 그리고 아직 피의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분명히 피의자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빡 오죠. 자, 그래서 몇 분 뒤에 이제 피의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나왔길래 신발 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거 선생님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피의자는 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 주머니를 이제 우리 경찰들은 야, 이거 그러면 주인 없는 거네. 유류물이다. 우리가 유류물로 압수하자. 라고 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집에도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아내가 있길래 아내에게 이제 그 신발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이거 혹시 아시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신발 주머니는 아내 거래요. 그럼 이제 거의 퍼즐은 다 나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본인 모르는 기계들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경찰은 이걸 유류물로 압수했고, 이 유류물 압수라는 건 형사소송법 218조에 나와 있는 그런 제도이죠. 218조라 하면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임의제출물 압수라는 말만 기억이 나지, 이거는 본 일도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임의제출물 압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유류물이 있습니다. 유류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흘리고 간 물건이라거나 버리고 간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유류물이라고 하게 되겠죠. 이 유류물은 그래서 단순한 유실물보다는 좀 개념이 넓고 의도적으로 버리고 간 것도 유류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들은 이걸 유류물로 압수했고요. 영장을 가지고 압수했던 집안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데서는 뭐 대단한 사진들이 안 나왔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가 의심을 품게 했던 정도의 사진들만 나왔는데, 그거는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될지 말지가 약간 애매한 사진들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신발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던 SSD 등 여기 요 매체들에서 15세 아동 등 9명의 여성과 22회의 성관계를 한 영상이 몰래 촬영한 형태로 저장이 돼 있었고, 이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공소 제기를 검사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관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놓고 검사는 두 가지 죄로 공소 제기를 했는데요. 이 아동들이 나와 있는 음란 영상이잖아요. 현재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이 음란물에다가 요런 음란물을 제작한 죄에다가 하나 더, 이 영상을 당사자들의 동의받지 않고 찍은 것 같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불법 촬영이죠. 자, 이런 것들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건들 중에 뭐 한 건 정도는 그 아동하고 성매매, 14살짜리 아동하고 성매매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영상들에서 다 튀어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요. 원심 재판부는 다른 범행들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면서도 이 SSD에서 나온 이런 이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SSD 자료는 당초 수사 중이던 수사기관이 생각하고 있던 그 영장상의 혐의하고는 전혀 별개의 다른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다른 건이고,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압수는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서는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를 했어요. 이 검사가 이제 검사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왜 무슨 관련성이고 참여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원심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얘기 같이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대법원 판결문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자, 이미 제출물 압수와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물 압수의 경우 제출자가 제출의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관련성의 제한, 영장주의에서와 마찬가지의 관련성의 제한이라는 것을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데, 유류물 압수는 상황이 다르다. 유류물 압수는 그와 같은 제출자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관련성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물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를 알기 어렵다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 따라서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한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 저장 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처분권, 이런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미 제출물 압수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의 법리를 얘기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상대방은 피압수자인데, 그 피압수자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미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그 당의 정보 저장 매체를 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봐서 그 사람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하는, 이른바 동성 제자 성추행 사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케이스에서의 참여권 보장의 법리, 실질적 피압수자의 법리를 여기다가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유류물 압수에서는. 자,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 매체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거나 포기한 것으로 최소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습법 218조에 따라 유류한 정보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때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관련성 제한 적용 안 되고요. 실질적 피압수자의 법리도 적용 안 되니까 참여권 보장이라는 것도 적용이 안 된다. 어디서는? 유류물 압수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판결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 신경 쓰지 않았던 학생들 대부분 유류물 압수라는 게 218조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미 제출물 압수라고만 그 조문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류물 압수라는 게 있고 그 유류물 압수에서는 이렇게 독특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장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